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갔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처분 내용이 있던 거를 좀 세분화해서 위반 내용의 내용, 정도, 뭐 동기 등 그다음 결과들을 고려해서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하듯이 감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 시점을 잡는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언제부터 1년이냐에 대한 그 기준 시점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이제 명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렇게 시점도 정확하게 그 전에 없었나 이게 근데 모호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업무 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시면 그 지회장님께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지회장님이 구청에 힘 좀 쓰시거든요.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탄에 있을 때도 그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우대감이 좋으시더라고요. 뭐 되냐 안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준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특히 강남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기존 전직 지회장님이 구의원이세요. 네. 구의원 분이 2분이나 계셔가지고 요즘에는 좀 힘 좀 쓸 수 있어요. 네. 조금 좀 낫겠네요. 네. 뭐 엉뚱 뜯다가 갑자기 뭐 적발 오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네. 그럼 좀 좋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를 떠나서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그냥 갑자기 와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와서 막 이러니 저러니 막 한다든지 오버페이스에서 막 과하게 뭐 임차에만 너무 내선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 뭐 중개사도 같은 업 하는 사람들인데 좋네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제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갱신 요건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하고요.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 반드시 명시해서 분리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확인 설명서가 좀 최근에 바뀌고 있어서 최근 거로 갱신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있던 거 갖고 그냥 했다는 잠깐 실수하겠어요. 네. 물론 좀 뭐 공동망을 통해서 하는 데는 뭐 업그레이드 당연히 시켜줄 테니까 네. 그렇긴 한데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공동망 저는 쓰지 한방 않는 프로그램 경우에. 쓰는데 본인들이 뭐 엑셀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딴 데에서 다운 받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자꾸 바뀌어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되지 않았던 거 그전 거 갖고 이렇게 하면 뭐 모르는 거죠. 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던 나중에 이제 문제 되면 이제 기재는 아니요 여기는 없어. 근데 작성은 법이 바뀌고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맞으니까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그다음 6번째는요. 최근에 그 국토정보 지리정보 서비스죠. 지리정보 서비스가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최근에 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지도 작업했던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발급도 돼요. 이렇게 인쇄 이렇게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이게 이제 무료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무허가 주택 할 때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집이 진짜 있었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이거 만약 사진 갖고 있었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중축했거나 뭐 개축했거나 뭐 이런 것 근거는 남기려고 사진 다 찍어놨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그 데이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지자체에 가서 아니면 공간정보 서비스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거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도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북한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북한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사실은. 보고 왔어요. 맘만 먹으면 거기 다 보이죠. 근데 네. 그거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그 토지 하시는 분, 그다음에 특히 경매하는 분은 대박일 것 같아요. 경매하는 분들. 지금 주택이 10년 전에 있었냐 없었냐 그때 지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 토지에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년 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이게 이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경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건물이 있었고 없었던 거를 판가름할 때 소송하고 뭐 그렇게 아니라 이거 보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봐서 봐 10년 전에는 없었지, 7년 전에 없었지, 5년 전에 있네. 그럼 이때 졌네. 그러면 권리관계 따져 보면 법정 지사권에 대한 얘기, 권리관계에 대한 얘기 이제 다 나오겠죠. 무슨 10년 전, 5년 전에 졌구만.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기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시행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시행하는 분들 특히 항공사진이 최근 자료예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사진을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촬영하던 거를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촬영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뀐 거가 다 볼 수가 있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보러 안 가도 다 안다. 네. 물론 이제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안 바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더 정확해지는 거죠, 본 게. 그래서 그런 항공사진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걸로 활용한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고요. 그 대신 부동산에서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디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공개했잖아요. 지금 공개하면 이거를 활용한 웹이라든지 기업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말해 줄 게 없어. 그렇죠? 얻게 됩니다. 그냥 지도 보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부동산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제 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 뭐 다른 걸 통해서 무료로 받았으니까 무료로 게시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개하시는 분도 이런 자료 보고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볼 줄도 알고. 그래야 또 거기에 대응하고 또 그것도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죠. 뭐 지금 한 50분 됐는데 네. 또 한 10분 쉰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활력소에서 공공재개발. 작년 3월 달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공공재개발. 그다음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또 얘기를 했어요.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뭐 10년이 넘어가서 안 되고 있으니까 공공재개발 얘기를 그때 거론 많이 했고 그다음 결국은 9월 달에 공모를 했죠.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45일인가 공모 기간 줘가지고 9월 21일인가 기억에 하여간 그때 공모 기간을 줘서 그때 공공재개발 관련 얘기 정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이 어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나왔던 9월 21일 날 발표했던 그 시점 이후에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이라 해야 되나 우리 그 딱지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그때 표시했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안 주겠다고 다 발표해버리고 묶어놓으면 이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뭘 하면은 차후에도 이걸 뭘 하면 무조건 안 줘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1월 15일 날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잠깐 그냥 포스터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제일 마지막에 요 내용이 또 첨부가 돼 있어요. 요거가 첨부가 돼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잠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여러 군데 받았는데 그 중에서 8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된 데는 뭐 흑석이 해서 동작구, 영등포구, 통대문구,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강북구 이렇게 해서 세대수 이렇게 해서 4,700호 이렇게 선정해서 공공에서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에서 재개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적률 높이 올리는 거 상향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해주겠다.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2020년 5월 6일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험 사업지로 8곳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곳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후 30곳 더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어제 또 발표가 나왔죠.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철도 옆, 전철역 옆에 있는. 그래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이 심해서 지연되지 못했고, 그래서 10년 이상 정체됐던 곳을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우회를 해소하면 역세권의 실소유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후보된 곳을 선정해서 4,700호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관여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 법정 한도의 120%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어제 나온 거는 700까지 70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20%가 아니라 700까지. 주거지가 제가 알고는 240? 200? 200? 이종 주거지가 아마 네. 200인가 돼요. 네, 맞아요. 많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3종 주거지가 이제 250인가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근생이, 그러니까 상업지니까 옆에가 근생이 400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되는, 400 맞나? 준주거 400, 맞죠? 뭐 상업지역 800, 네. 그 정도로. 근데 그걸 전부 일괄 700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2종 주거지와 3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붙어 있으니까 2, 3종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경우는 용적률을 더블을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역시나 또 많이 하겠다. 집값 잡아보겠다는 건데 통할지 모르겠네요. 그 발표를 1월 15일 날 후보지 발표하면서 해줬는데 그 20일이죠. 어제 날짜로 해갖고 이제 뭐 200만 원 발표하면서 이제 이걸 아주 대대적으로 져서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면 5월 6일자로도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9월 달에 공모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모 결과를 1월 15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 2월 4일자로 해서 또 발표를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절차가 되는데 결국은 공급만이 주택값을 잡는 키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수요를 잠재우려고 뭐 대출을 규제하고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급도 해야 되지만 규제들을 통해서 집도 이렇게 못 사게 하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공급 계획이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태죠.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남은 물반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을 하긴 분들은 사실 떨어지겠죠. 다 할 경우보다는 이제 반 정도를 내놔야 돼. 그 대신에 이제 뭐 내세우는 게 이제 용적률, 기타 그 사업비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요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예시가 이제 조합원 분양은 이제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 임대가 5%, 일반 분양은 25% 됐는데 요번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랬는데 예.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도심 주택 공급 활력소 공공재발 후보지 선정 두 곳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아까 했던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할 때하고 공공 재개발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했을 때는 강한 도시 규제와 분양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했다. 그런 것과 그다음 불투명 뭐 사업 시행하는 거 조합장 이거 많이 가시잖아요. 감옥 쪽으로 뭐 이런 거. 그다음 비전문적 사업 관리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주민들의 갈등, 믿음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상인에 대한 영업 대책이라든 세입자 대책이라든 이런 게 이제 부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한번 하게 되면 뭐 10년 이상 13년 15년씩 막 걸렸던 거를 이렇게 공공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그다음 분양가 상해 적용을 배제해서 사업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하니까 투명하고 전문적인 또 이거 전문적으로 했던 LH나 SH 이런 데서 사업 관리를 주민
뭐 갈등도 중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낫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하게 됨으로써 이런 상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주비 융자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기존 세입자 간의 갈등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했던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도시 규제 완화. 그래서 용적률 120%까지 완화되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50에서 20에서 25%좀 완화해 주는 부분.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사업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 LH에서 SH에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도 지원받는다는 거. 사업비의 총 금액의 50%. 그다음 이주비 뭐 보증금의 70% 정도를 아주 싸게. 공짜는 아니지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남는 부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SOC, 조성 비용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이제 사업성을 또 높여주는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뭐 공공이 하니까 인허가를 좀 빨리 하게 되는 거. 요번에도 그렇거든요. 13년 걸린 걸 뭐 5년 만에 끝내겠다고. 짓는 것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이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신청했던 곳 중에서 45곳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재설정하겠다,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된 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원래 3월에 선정된 신규주택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시 발표한 바와 같이 공모 공고시가 이게 9월이에요. 9월 21일인지 정확히 모르죠. 9월 21일인가를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네. 밑에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주를 이때로 잡는다는 거야. 이때 전에 샀던 거는 인정, 이후에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8시 반이 됐어요.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가실 분 계시면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거든요. 하이라이트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오셨고 감사님 전화 오셨네.
네. 네. 어떻게 커피 한잔 하고 오셨습니까? 잘 쉬셨어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뭐 큰 영향은 없는데 좀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좀 이번에 들어갔어요. 저번 달인가 그 전기차 수소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허용하는 면적 좀 완화해 준다는 그 전에 따로 있던 거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던 거 어느 면적 안에서 했던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주거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가상형실 VR 그 다음에 현실화된 건 현실화한 건 이제 AR 뭐 VR 가상현실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옛날에 뭐 놀이공원 같은 데는 이제 VR을 많이 봤죠. 그런데 막 나가고 있죠. 소리만 나가고 있네요. 소리만. 죄송합니다. 얘기 안 했으면 소리만 네, 소리만 켰어요 모르고 제가. 예. 화면을 안 나갔네요. 그 전에 이제 가상현실 VR인데 최근에는 뭐 현실과 맞는 게임도 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AR.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 이런 걸 요새 느끼는 거는 뭐 소방 안전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뭐 가상현실 막 느끼는 거 지진 관련된 거 화면 한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여긴 나왔군요. 화면이 안 보인다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했다는 내용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저희 생활 바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아파트는 이제 1종 근생, 그 옆에는 상가는 전부 2종 근생이니까. 이제 2종 근린생활 시설에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큰 놀이 같은데 진짜 어디 특정 데 가야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뭐 체험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2종 근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전소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을 이제 풀어줬죠. 근데 이거가 이제 더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되겠네요. 이내에 있는 거는 주거지역에 인접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요. 아파트 문 열고 나오자마자 있는 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파트 나오자마자 보통 편의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길가에 내놓고 보통 파는 편의점. 그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상현실 체험 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활성화하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상가 찾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거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내용인데 아울러서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실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용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으라는 얘기죠.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숙박업 신고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그전에는 이제 묵시적으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에도 주택 사용 불가 그 다음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동탄에도 있었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게. 물론 이제 사업자는 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숙박업 신고는 사실 안 했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일부분 뭐 한 데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안 한 데가 의외로 많았는데 이제 그거 관리하겠다는 이런 얘기 되었고요. 그다음에 허위 가장 광고 생활 숙박시설이 주거인 것처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핫한 거는 이거죠. 이제 이게 봐야 될 게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새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런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해는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을 해서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겁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태료도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겠죠. 처음에 이제 겁 주고 바꾸십시오. 뭐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오피스텔로 해서 주거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법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요. 입법 기간은 지금 현재 두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해서 2월 24일까지 40일간 했고요. 2월 24일이니까 이제 요번 달이죠. 요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공포 4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오피스텔로 전용하거나 주택으로 하거나 이렇게 용도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정보 명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9번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계획법은 저희 공법과 굉장히 가깝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교통이 필요한 역세권의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용도 개발이 가능한 유형이 있었으나 사실 이 지역이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에만 지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복합 용도 개발이 준주거하고 준공업, 상업지역 이런 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주거지에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거지에는 못했다는 거죠. 복합 용도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만들어놨지만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업지 옆에 반드시 주거지가 있거든요. 3종이나 2종 주거지가 있는데 합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400에서 500까지로 할 수 있어서 역세권 고밀도에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지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여기서 아주 계속 역세권만 떠두고 있네 오늘.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대상에 일반 주거 지역을 포함하고 주거 지역도 이제 넣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도 해주는 해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1월 19일자예요. 근데 이 계획도 어제 날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 최대 700%. 아까 얘기했죠 제가. 네. 3080 플러스 네. 계획에도 원래 나왔죠. 400%인데 700%까지 완화한다니까 역세권의 주거 지역들은 또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역세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거지가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었거든요. 역세권 개발할 때 주거지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의 상한선에 제한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게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이제 다 같이 변경해서 다 올려줄 수 있게 법제화 시켰다는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좀 어제 다 터졌어요.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이런 문제도 어제 발표해서 풀려줬습니다. 그다음 건축법상 최강 등의 합법 문제도 어제 날짜로 풀려줬고요. 그래서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도 요때 했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더 보완해서 풀어졌고요. 그리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를 정하는 비율을 요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하는 문제 이런 것도 뭐 다 나왔던 얘기죠. 이런 것들이 어제 발표 나오기 전에 벌써 15일자, 19일자, 9월자, 그 다음에 아까 5월자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거론이 일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다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 보고서 느끼는 게 그 전에 그런 계획을 다 보고 있었고 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미래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3월달 하면서 5월달 때는 정확하게 말씀도 드리고 알고 9월달 때 이제 하면서 뭐 그 전에 한 것도
보면서 알았는데 미처 가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도 못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방송 저랑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조금 메리트 좀 있고 저도 조금 더 심중하게 또 발로 뛰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움직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중개만 할 게 아니라 투자를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중개만 해서 사는 시대는 사실 지났잖아요. 이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본인도 직접 일부분 뛰어야 되는 이런 시대니까. 그러려고 또 이렇게 좋은 강의도 좋은 강의 맞나요?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것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게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좀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혹시 들은 기억 있으세요? 성장관리 지역 아니었나요? 네. 성장관리 지역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에서 네, 이제 나오는 네. 거, 과밀억제권, 수도권 성장관리권이요, 자유분양권 그거 생각하시는 건데